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렵고 힘든 얘기는 좀 접어놓고 한국이 잘하고 잘할 것 같은 신나는 이야기를 오늘 좀 우리가 긍정적인 얘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헬조선이다 뭐다 해가지고 뭐 언론에 있는데 보면은 우리 어두운 면이라든가 참 그 잘못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고쳐야 될 것도 많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발전했어요. 아, 그럼. 우선 뭐 큰 경제적인 면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GNP가 세계에서 10번째입니다. 대단한 거지. 이번에 뭐 러시아가 우리 강국이라고 생각하지만 GNP만 놓고 보면 러시아가 우리 다음이에요. 11위야. 우리가 10위거든. 그 다음에 지구상에 한 200개 나라가 있는데 인구가 5천만이 넘고 또 1인당 GDP가 3만 불 넘어가는 그야말로 인구도 대국이면서 잘 사는 그런 강국이 우리가 7번째예요. 7위. 이 앞에 6개 나라밖에 없어요. 나 10여 년 전에 그 유럽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언젠가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얘기를 하다 대한민국은 강대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만 난 생각에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 규모 그렇지. 맞아요. 그다음에 군사력이 몇 등이냐 이런 얘기예요. 뭐 이런저런 따지면서 강대국이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아마 공식적으로 통계도 아마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아, 대단해요. 이제 코로나도 이제 진정이 돼가고 그죠? 그러면 외국인 관광객도 엄청 늘어날 거 아, 아니에요? 밀려들 거예요. 이런저런 아, 밀려들 아마 경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죠? 지금 뭐 우리가 이제 한일 관계가 좀 안 좋다 그러지만 최근에 조사한 거 보면은 일본 사람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나라 1등이 한국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 한류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 젊은 사람들이 아마 코로나만 이게 수습이 되면은 한국에 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뭐 BTS라든가 뭐 드라마 이런 거 그러죠, 틀어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위상이라든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제 친구가 한 20년 정도 브라질에서 사업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며칠 전에 만났어요. 한국에 왔어요. 왔는데 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남미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남미의 시골, 뭐 브라질뿐만이 아니고 시골에도 한국 드라마 열풍이고 한국 화장품 열풍이고 이제는 막 사보고 그 한국 꼭 가보고 싶다. 뭐 이런 사태가 벌어져. 이 친구가 20년을 살면서 이렇게 갑자기 바뀐 걸 처음 봤대. 자기도 놀랬다는 거예요. 그 뭐 그런 어떤 저것도 있지만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두드러지게 각광받는 분야가 있잖아요. 방산. 그죠? 지금 보면 이 방산 분야가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그동안에는 한 8위 정도 지금 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머지않아 뭐 4위까지 올라갈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방산도 방산이지만 우리가 할 얘기 너무 많아. 건설, 건설 분야도 우리가 지금 거의 세계 최정상이거든. 이게 지금 그 두바이에 있는 세계 최고층 빌딩 162층. 그게 브루즈 할리파라는 건데 그것도 삼성건설이 지었거든. 대단해. 뭐. 그 기술력이 이제 굉장한 거예요. 보면은 그 높은 빌딩에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 사막에 물이 어디 있어요? 그 빌딩, 그 도시가 사막 그 필요한데. 담수화 플랜트도 결국 우리나라가 개입을. 그렇죠. 우리나라 담수화 프런트가 세계 또 1위 아니에요 지금 말이지. 최근에 왜 사우디의 그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왔는데 지금 사우디가 아주 인공 도시를 그 뭐 수백조를 들여가지고 한다는데 네옴시티라고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 건설업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IT 회사라든가 그게 지금 사우디가 한국에 대한 그 이 발주가 굉장히 그 중요한 발주처가 될 거라는 거지. 그 상의하러 한국 왔다가 그 다음에 일본 가려고 그러는데 한국 와서 가만 들어보니까 일본도 필요 없어. 그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 어디야? 싱가포르 그 마리나베이의 그 샌드 호텔. 맞아. 그거는 전 세계 건설업체들이 다 포기한. 그건 안 된다. 한 걸 우리 쌍용건설이 다 지었거든. 대단한 거죠. 상당히 좀 특이하고 특이하지. 어렵게 건물이 생겼더만. 그 잘못하면 넘어질 것 같은 건물 지었어. 그런 거 보면은 건설도 그렇고 또 원전도 그렇잖아요. 원전. 도 그 아마 우리나라 기술들을 그 유럽이나 여기서 굉장히 인정을 해요. 인정하죠. 그 지난번에 이제 UAE에다가 우리 원전 수출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집트, 폴란드 이런 데 이제 수주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체코도 또 이제 협상 중인 모양인데 그것도 우리가 유력하다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원전, 그 아까 얘기한 무슨 담수화 플랜트, 조선도 뭐 이건 이야기할 것도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쇠빙선부터 잠수함부터 빼고 그 다음에 자동차. 최근에 보니까 우리 자동차도
과거보다 이제 순위가 많이 올라간 게 이 유럽에서는 우리가 현대 기아차가 점유율이 세 번째래요. 지금 북미 시장에서도 전기차에서는 이제 테슬라가 상당한 이제 그렇지. 1등을 하지만 2등이 또 우리 현대 기아차로 그런 거 보면은 그 전체적으로 세계 자동차 시장이 그 개솔린 차에서 전기차로 이제 그렇죠. 옮겨가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배터리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자동차 설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아마 맞아. 시장에 쉽게 한국의 배터리가 얼마나 하냐면 일본의 혼다라든가 뭐 이런 또 도요타 이런 애들이 이제 드디어 한국 배터리를 탑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 되니까 기술력으로.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는 LG, SK, 삼성 뭐 이런 회사들이 좀 투자도 많이 하고 굉장히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는 것 같아요. 뭐 아까 조선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랬지만 막 반도체도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 그렇죠. 반도체도 뭐 우리나라 그 두 개 회사가 뭐 세 개. 메모리는 이미 세계 뭐 70% 이상 쉐어를 갖고 있는 부동의 1위고 그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분야도 굉장히 성장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반도체 이것도 뭐 이야기가 입이 아프니까 빼고 그다음에 가전 분야 또 있잖아요. 그래 가전은 뭐 얘기 들어보니까 테레비, 냉장고 이거는 나라마다 뭐 삼성이 1등이냐 LG가 1등 우리나라끼리 뭐 그 정도지 아마 많은 나라에서 최고 가전이라 그러면 한국 제품 같아요. 그뭐 이제 옛날에 그 소니가 휩쓸던 그 시대를 그렇지. 이제 우리 삼성, 맞아, LG가 맞아, 다 맞아. 이어받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휴대전화도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맞아. 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자동차, 뭐 반도체, 뭐 조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그 제조업 강국이 많지만 내가 어떤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니까 골고루 주요 산업이 골고루 갖고 있는 나라가 의외로 별로 없어요. 미국 또 나라가 크니까 이제 중국, 일본이 조금 그렇고 그 다음에 한국 정도래요. 우리는 보면 자동차, 다 있으니까. 반도체, 조선, 무슨 저게 철강 없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뭐 독일 같은 데는 자동차는 있지만 조선도 없고 가전도 별로 없고 뭐 프랑스도 뭐 원전 뭐 이런 거밖에 없지 조선 이런 게 맞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제조업에서 골고루 갖고 있는 나라가 의외로 별로 없어요. 한국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수출 품목 중에서 세계 랭킹 1위 되는 아이템을 각국별로 통계를 내는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 뭐 100몇십 개다, 뭐 근데 우리나라가 그 가지고 있는 개수의 그 세계 랭킹에서 이게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저거가 폭이 넓어진다 그런 얘기죠. 맞아요. 지금 제조업 분야도 이 자랑스럽지만 이 제조업보다 더 자랑스러운 게 지금 문화 분야라고. 문화 분야가 아주 도약을 하고 있죠. 도약을. 그 지난 연말 네. 2022년에 타임지가 선정하는 매년 올해의 엔터테이너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누가 뽑힌지 아세요? BTS. 뭐 아니 나도 신문을 봤는데 BTS는 2020년. 20년. 그리고 블랙핑크. 블랙핑크. 나 블랙핑크 되게 좋아하는.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면은 이게 그냥 BTS로 끝나는 일과성인 어떤 그 문화적 저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우리 이제 최근에 괄목할 만한 그 성장을 한 게 영화 아니에요. 그렇죠. 한때는 우리가 외국 영화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난리였는데. 스크린 쿼터라 해가지고 스크린 막 쿼터. 영화인들이 데모하고 그랬는데 이제 보세요. 기생충, 뭐 미나리, 그 다음에 뭐 칸느 영화제 뭐 이런 데서 그렇지. 감독상 뭐 이제는 그게 뭐 그렇게 이상한 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한국 영화가 벌써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죠. 근데 이게 보니까 만화하면은 일본이 종주국가네요. 그렇지, 망가. 예. 그 만화가 이제 진화인 게 웹툰 아니에요? 웹툰. 웹툰인데 이제 일본 만화도 어느 나라 만화도 이제 한국 그 웹툰 플랫폼에 올리질 않으면 장사가 안 된대요. 얼마 전에 네이버인가 카카오인가 하는 게 그 미국에 큰 그런 웹툰 이렇게 하는 회사를 M&A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만화계도 지금 종주국인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 뭐 동남아라다 이런데 웹툰은 지금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굉장히 지배적인 힘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영화, 드라마, 뭐 웹툰, 그 다음에 이제 음악도 성악도 보면 세계 유명한 콩쿠르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워낙 많이 진출해가지고 놀랜다는 거 아니에요. 어려 피아니스트 뭐 이미훈찬이가 방크라이븐 세계 뭐 콩쿠르에서 우승했다든가 무슨 조성진이가 어쨌다든가 뭐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한국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어를 배우려고 그러니까 이 한국어 열풍이라. 맞아요. 그 지금 어느 자료 보니까
우리 한국 가르치는 게 세종학당이라는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가 있는데 지금 그 84개국에 보니까 244개가 되는 일종의 이제 그 학원 같은 게 있는데 거기 학생 수도 굉장히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세종학당이 하는 거고 네. 또 그 나라의 대학의 한국어 학과도 늘고 그 얼마 전 미국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 미국 내에서 가장 그 성장하는 외국어로가 한국어가 제일 성장이 빠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 미국 같아요. 내에서. 일전에 그 베트남 주석이 한국에 오셨잖아요. 그때 그 기사를 보니까 베트남의 경우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베트남 평균 근로자의 2배를 받는데요. 한국어를 하는 사람은 3배를 받는데요. 와. 빙고. 네, 그러니까 베트남 젊은 사람들이 지금 당연히 한국어. 그러네. 근데 그게 보니까 삼성전자가 아마 핸드폰을 주로 거기서 만든 모양인데 베트남 수출의 20%를 삼성전자가 지금 만들어서 수출한대요. 자, 그러면 이게 좀 우리가 이야기하려면 한이 없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도 뭐 이야기도 하면 끝이 없어. 요 정도 정리하고. 그러면 이렇게 한국이 지금 발전하는 원동력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고 갑시다. 뭘까요? 역시 머리가 좋아요. 머리, IQ. 네, 빨리. 그다음에 우리 교육열이 대단하잖아요. 세계적으로 뭐 못 살든 어쨌든 간에 빈부에 상관없이 자식 교육이라 그러면 뭐 대단하니까. 부지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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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술력도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은 여러 분야에서 옛날 독일이나 일본이 이렇게 기술적으로 저거 하다는데 이제 그런 나라는 능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우리 방산 얘기할 때 했지만 우리가 역동성이 있고 빨라요. 빨라. 아, 그럼. 이제 우리처럼 이제 오늘 신나는 대한민국 얘기하다 보면 우리 같은 사람도 국뽕, 나라에 취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과제도 있지. 예? 이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할 과제 제일 큰 게 뭘까요? 지금 많은 사람이 아마 공감할 텐데 우리 정치가 진짜 정치인이 나라 국민들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지금 정치인을 걱정을 해요. 맞아. 그건 정말 느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각 산업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잖아요. 근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게 좀 그 노사가 안정이 돼가지고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좀 너무 강성 노조들이 너무 좀 그 사회적으로 불안을 야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 이번에 생각이 들어요. 화물연대도 그냥 그게 파업을 하니까 이거 산업이 그냥 스톱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하니까 최근에 신문에 나왔는데 그 테슬라가 뭐 한국에다 공장을 혹시 만들지도 모른다는 걸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업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금방 그런 얘기하는데 아마 올까? 우리 노동 환경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 아마 알면 안 올 거다 이거지. 아, 그거 아는 기업들이 안 들어와요, 지금 사실은. 실제로 그게 숫자로 드러나는 게 최근 5년간에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나간 금액이 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한 거에 5배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들이 그 벌써 오래됐잖아요. 국내 공장보다도 해외 공장만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조하면 할수록 스스로 일자리를 없앤다고. 그렇게 큰 문제고. 그다음에 남북 문제 또 해결해야 되고. 맞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뭐 정말 제일 큰 문제죠. 자, 좌우지가 우리가 오늘 신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얘기한 이런 과제를 우리가 잘 해결하고 2023년은 이제 한국의 새로운 도약이 시작할 것 같다. 외국인들도 무지하게 들어오고 이런 희망적인 대한민국, 자부심 있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입으로 긍정적이고 자부심을 이야기하면 잘 돼요. 맞아요.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렇게 시청자 여러분도 좀 자부심 있게 긍정적으로 밝은 미래를 우리 같이 노래하면서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